네, 이제 개장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전 일정을 정리하고 오늘 일정을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근 안 하세요? 이제 오늘 뭐 대체 공휴일도 있고 해서 네. 제가 조기 퇴근인가요? 아니요, 정시 퇴근을 할 건데. 네. 뭐 바로 어디 가세요?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정규 종목에 용평 리조트도 있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실적의 보탬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아, 용평 리조트 예, 가시게요? 그 패키지고 저도 구매했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서 용평 리조트 가서 네. 뭐 좀 돈이라도 좀 쓰고 와야 여기 실적에도 보탬이 돼. 저 요새 치킨도 교촌만 먹어요. 요즘에. 네, 진정한 투자자의 마음입니다. 무라일체 경제에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식에 한번 이렇게 좀 애정을 가질 때는 또 이런 응원을 또 해주는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옷차림이 편한데 뭐 네. 여러분께 좀 양해 좀 구하고요. 네. 아무튼 저 굉장히 노력하면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려고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또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정규 종목들 포트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봐야 되니까 주제 먼저 확인해보고 올게요. 네, 아니 용평 리조트로 간다고 하니까 오늘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자기네 다음 주에 호텔 신라로 기업 탐방 갈 예정이라고.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럴 때, 기업 탐방을 가시는. 요건 호텔 좋네요. 신라로. 탐방을 가시는 건 좋은데 뭐 이렇게 돈 쓰러 가시는 거면 이왕이면 좀 이렇게 일정을 좀 돈 쓰러 가신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일정을 좀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네. 지금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뭐 좀 이렇게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좋아지고는 있어요. 실제로 이게 지표로도 뭐 나타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또 이제 시장 이야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참 이게 시원치 않고 그렇죠. 석연찮은 반등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인데 뜯어보면 되게 아리송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시장에 이제 전해진 두 가지 소식은 뭐였냐면 이제 뭐 홍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중국의 성징은행이라고 있는데 지분을 이제 매각하면서 이제 좀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그러면서 뭐 급한 불을 껐다 이렇게 좀 알려졌잖아요. 이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단은 급락을 했지만 셧다운 방지법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10월 18일 한도로 되어 있는 부채 한도 증액을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방 정부가 이제 멈추는 것은 일단 막자까지는 됐는데. 근데 이것도 뜯어보게 되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하나 드리고요. 네. 일단 헝다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헝다그룹의 올해 이자 지급 일정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일단 8천억 정도 우리 돈으로 8천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벌써 23일에 1,400억도 일부 지금 미지급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징은행에 이제 지분을 매각하면서 1조 8천억 정도를 이제 확보할 예정이다. 이제 이 소식이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그 돈이면 충분히 이 이자는 이제 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시장에서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요걸 좀 뜯어보니까 요 매각 대금의 대부분이 오히려 그 이제 성징은행에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뭐야 이러면 그러면 이걸로 이자 뭐 낸다는 거 아니었을 때 이게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헝다그룹의 그 이슈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가 좀 이게 될 것 같은데 뜯어보니까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디에다 이제 돈을 좀 갚아야 되는데 뭘 벌어서 갚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갚기 위해서 뭐 이제 뭘 갖다 팔면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뜯어보니까는 뭔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그 연방정부 이제 셧다운 방지법 요거였는데 요거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나스닥이 어제도 이제 이거 요즘에 특징이 뉴욕 증시가 며칠 동안 보면 꼭 막판에 무너져요. 막판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주제와도 조금 무관하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나스닥이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9월 초에 찍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6% 정도 이제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 자 어제도 이제 그 우리 시장에 전해진 게 셧다운 방지법을 이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등에 좀 나섰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런데 이제 결국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뉴욕 증시는 오히려 지금 뭐 막판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뜯어보니까 이것도 아리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한도 증액인 거지 이 셧다운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하나 좀 설명드려야 되겠다. 요즘 시장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용어 셧다운, 락다운 그죠?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으신 시청자분들은 이런 개념들을 그래도 대체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알고 계신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요건 좀 다르. 요거 개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락다운은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락다운은 우리 어머님의 그 아드님이 맨날 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제 게임만 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요놈 이거 게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PC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뭐 암호를 걸어놓고 해가지고 이 이제 자식이 뭐 이 게임을 못하게 이제 하는 게 이게 락다운. 근데 셧다운은 뭐냐면 아들놈 방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놈이 또 게임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이게 셧다운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비유가 찰떡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이 조금 이제 데미지인 거예요.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되시죠? 근데 이 셧다운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부채 한도 증액이 이제 안 돼버리면은 그 시점에 더 이상의 이제 예산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그 즉시 휴직에 들어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방정부의 기능이 이제 마비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데 일단은 임시 예산안이 12월 3일까지 일단 지급이 되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부채 한도 증액이 10월 18일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멈추는 일을 일단 12월까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시장이 안도한 건데 그렇다고 부채 한도 증액이 지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 그 옐런 이제 그 연준 의장, 연준 의장도 이 부채 한도 증액을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이런 이제 발언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 방지법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이슈와는 완전히 별개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어제 장중에는 그 부분이 전해져서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코스피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근데 사실 저는요. 어제 이제 그래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저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슈보다는 어제 그냥 저 반등한 것은 그냥 9월 말이었잖아요. 9월의 마지막 거래일, 3분기 마지막 거래일이라 그래서 저는 그냥 직감적으로 이거 윈도우 드레싱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뉴스들이 전해지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좀 반등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뭐 올해 뭐 이 바닥에서 좀 굴러먹던 경험을 보면 그냥 어디까지나 윈도우 드레싱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건 어제 이제 외국인이 현물도 300억밖에 안 샀고 선물도 700억밖에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뭔가 뭐 지수를 또 지탱했다 이렇게 좀 보기 어려운 거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특정 종목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막판에 이제 좀 이제 상승폭을 키운다는 것을 봤을 때는 좀 윈도우 드레싱의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건 어제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그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종목들이 대체로 다 이제 잘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요. 일단 SK 하이닉스 먼저 보시면 일단 10만 원에 대한 강한 신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그래도 뭐 생각보다 좋은 모습으로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 이 치열한 전투에서 일단은 좀 방어에 성공을 하고 다시금 좀 반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역시도 어제 장중에는 다시금 전저점을 위협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양봉을 세우면서 이제 좀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고, 그리고 현대차는 반격은 못했죠. 그냥 20만 원 딱 걸쳐가지고 일단 여기서 버티는 정도인데, 하여튼 저는 사실 현대차, 뭐 기아, 뭐 현대모비스 이제 이런 녀석들이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애틋함을 좀 갖고 있는데, 근데 어쨌건 간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간밤에 또 뉴욕 증시가 지금 사실 뉴욕 증시 하락 이유가 특별히 걸린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심리가 좀 안 좋아져서 하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국채금리도 좀 안정이 좀 됐고 셧다운 방지법도 뭐 통과가 됐는데 근데 막판에 확 쏟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시장은 분명히 좀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레버리지 줄이고 뭐 이제 종목 줄이고 이제 현금 비중 확보하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손실난 주식을 이 파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당연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죠. 근데 거꾸로 또 손실난 주식을 또 줄이라고 말씀드린 저도 이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손실난 주식을
파셨다고 해서 저에게 이득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서 좀 파시죠 했는데 팔았다가 나중에 그 주식 올라오면은 전 솔직히 욕이나 먹고 별로 남는 게임이 아닌데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제가 그때 근래 겪어본 어떤 그런 시장 중에서 가장 좀 불안한 좀 그런 불확실성이 큰 체감 지수가 많이 안 그러니까 좋죠. 느낌상 그러니까 네. 업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두 번 정도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려운 이야기일지언정 제가 소신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겠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의 성패는 이 하락장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하느냐, 결국엔 나중에 그게 이제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어려운 이야기인 거 압니다. 그러면서도 해드리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은 뭐 수익을 뭐 얼마나 낼 것이냐 이거보다는 조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제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냐 이제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저희 그 매경 애청자 분이시거든요. 네. 아하하님이 현대차 주주분들께 술 한잔 정말 대접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차트만 봐도 정말 그 우울함이 느껴진다. 네. 오늘 이렇게 댓글을 쓰셨어요. 아, 갑갑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리 정규 종목 중에 하나 이제 수소차 일단 하나 비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녀석들이 이러니까 저도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거고 들고 계신 분들도 답답한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사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억울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힘내세요. 뭐 영원히 빠지는 주식 없고 영원히 오르는 주식 없듯이 언젠간 또 이들 종목들이 또 다음에는 또 자기의 차례가 와서 또 분노의 랠리를 또 펼칠 수도 있다라는 우리 희망을 가져보시죠. 아 근데 진짜 주변에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 종목은 하나쯤은 다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없을 수가 거 없죠. 들어보면. 없을 수가 없죠. 대표주들인데,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아질 거예요. 뭐 좋아지는데 다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좋아지기까지 과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간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종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종목들도 좀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나요? 네, 처절해요, 진짜. 어제 제가 네.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잖아요. 뭐 그랬는데, 근데 어제는 그래도 뭐 좀 제 마음을 읽어줬는지 어제 좀 일제히 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네. 하루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그 대체 공휴일 다음 날 첫 거래일에는 제가 방송을 하루 쉬어요. 그래서 또 오늘 하루 한 번 정도 더 점검을 해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편입 종목 현황을 그저께 종가 기준하고 이제 어제 종가 기준을 한번 이렇게 차례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그저께 종가 기준은 사실 저도 좀 뭐 여러분들께 면목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제넥시는 뭐 비록 뭐 트레이딩 종목이기는 했지만 손절가를 이탈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나마 여기서 이제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정규 종목 중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손절 나간 종목이 없다라는 정도로 좀 위안을 삼았는데, 근데 어제 하루 만에 좀 이제 포트의 좀 수익률의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좀 어제 좀 많이 반격을 해줬고 서울 바이오시스도 어제 좀 상승폭을 키웠고 교촌 F&B도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도가 나왔고, 뭐 용평 리조트에 어제 좀 뭐 신원이나 아난티 같은 이런 좀 대표적인 경력주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 좀 꿋꿋하게 추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 제1정기공업은 일단은 플러스를 뭐 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라면 요즘 시황에서 이게 요 정도라면 괜찮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또 이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장과 또 우리 종목들은 또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또 이런 하루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전략 그대로 이제 상기하시고 오늘 그래도 우리 종목들이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어쨌건 치열하게 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쪽에서 서로 힘을 모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종목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용평레디스 가서 제가 좀 돈 좀 쓰고 올 거고요. 그리고 치킨은 당분간은 교촌이다. 저 종목 나가기 전까지는 교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항상 주식이 빠질 때는 힘들고 뭐 우울하고 다 압니다. 뭐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사실 주식이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뭔가 어떤 쪽에서는 뭔가 이제 기운을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현금을 좀 비축해 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현금을 얼마나 비축해 두고 계실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보통
다 종목이 있으면은 좀 네.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종목을 팔아서 좀 더 잘 갈 것 같은 종목의 비중을 싣고 그게 맞아요. 이런 네, 식으로 좀 네. 많이 매매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네. 집중인데,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네. 그 구조가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그 의사 결정인 건 맞는데. 우리가 이론대로 꼭 그렇죠. 그렇게 매매 전략을 못 짜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런 하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요걸 팔고 그냥 요쪽에 그냥 좀 모아갈까? 이런 어떤 그 의사결정의 과정 굉장히 합리적인데, 제가 이제 포트 상담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번지수가 좀 어긋나신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종목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더더욱 더 그렇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것도 네. 뭐 늘 듣는 이론이기는 한데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4일에는 또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 되지만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또 10월 시장을 미리 잘 한번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개장 준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